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알려드리는 주식 투자 실전 노하우 슈퍼매입니다. 자, 오늘은 개미가 주식으로 큰 돈 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기 급등만을 원하죠.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 벌고 싶어 하는 분들은 급등주, 테마주, 데이 트레이딩, 거래량이 막 터지는 종목들 막 쫓아다니죠. 자, 본인이 전업 투자자다. 그리고 매일 장중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방식을 했는데 매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다. 라는 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 유튜버든 다양한 채널들 통해서 이런 식의 주식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냈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대부분이 바로 전업 투자자예요. 이분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해야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말까인데, 환경이 다른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그건 너무 욕심인 거죠.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본인의 본업이 있고 일을 하면서 잠깐 호가창을 볼 수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도 개인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파냐 물어보면, 친구가 누가 사라더라, 좋다더라, 대동량하고,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더라. 또는 네이버 종목 토론방, 그리고 차트 매매 등 하죠. 근데 이분들이 언제 공부를 하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가 되면 그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천재가 되어 있어요. 거꾸로 하는 거죠. 이 종목을 사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자, 그리고 공부를 해놓으면 이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는지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오늘같이 현대기아차가 애플 이슈로 급락이 나왔어요. 자, 제가 분석해놓은 기업 종목들 중에도 오늘 일부 흐름이 나타났던 이슈가 있었는데 회사 주가가 막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근데 현대기아차 이슈 때문에 특별히 회사의 본업은 전혀 변함이 없고 실적도 전혀 변함이 없는데 갭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공부를 해놓고 타이밍을 잡고 있었는데 갭 하락을 했다? 그럼 찬스죠, 찬스. 왜? 현대기아차 급락이랑 전혀 실적하고 본업에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부터 매수를 해 들어가면 금방 갭을 메우면서 다시 주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때 샀을 때보다 훨씬 더 저가에 사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타이밍인데 이게 타이밍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조차도 모르고 누가 좋다 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신 종목에 넣어놨는데 주가 떨어지니까 뭐야 안 좋네. 그냥 버려버려요. 지워버리는 그런 상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을 안 보는데 이게 글로벌 매크로를 막 디테일하게 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는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경제 뉴스를 보고 미국의 FOMC든 연준이 어쨌든 테이퍼링이 어떻게 되고 중국이 어떻게 했으며 막 금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처음에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이걸 막 일일이 다 공부하라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 그냥 경제 뉴스를 그냥 꾸준히 보세요. 꾸준히 보면 그냥 큰 그림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겠구나.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유동성을 회수할 것 같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정도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지수 상승을 하다가 지수가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본격적인 대세 하락인지 일시적인 하락이라서 이게 이 조정을 기회로 활용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떨어지니까 이제 이 지수가 떨어지니까 종목들은 더 떨어지겠죠. 그럼 뭣도 모르고 그냥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럼 손실이 계속 커지죠. 손실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그냥 사서 물려도 버티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 주식이라는 게 이게 부동산처럼 그냥 사서 버티면 그냥 다 올라가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삼천시대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면서 삼천시대도 또 도래했죠. 이런 것들이
절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정부 당국에서 공매도까지도 제한을 걸어놨죠.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주식을 해서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정상적 시장으로 이제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정상적 시장이 돌아가면 갈수록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아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 자,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편입비 관리를 못 한다는 겁니다. 편입비가 제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펀드에 주식을 얼마 갖고 있고, 현금을 얼마 갖고 있고, 어떤 종목을 얼마 갖고 있고, 이런 걸 이제 편입비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비중입니다. 자, 이 비중 관리를 못 한다는 건데, 이게 핵심이에요.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편입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종목에 얼마의 비중을 실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이 수익률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중요한 겁니다. 자, 1,000만 원 가지고 300% 수익이 나면 이게 3,0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수익금은 2,000만 원인 거죠. 원금 1,000만 원 빼야 되니까. 자, 근데 반대로 1억을 가지고 30% 수익이 내면 1억 3,0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수익금은 3,000만 원이 됩니다. 무려 300% 수익률이 났는데 2,000만 원 벌었고, 30% 수익이 났는데 3,000만 원 벌었어요. 1,000만 원이나 더 벌었죠. 근데 이걸 알아야죠. 와, 내가 이 종목에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야 될 건지, 아니면 1,000만 원을 투자해야 될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전부 다 300%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금액이 커지고 비중이 커지면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빨리빨리 회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1억을 투자해놓고 300% 수익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은 단순적인 예입니다. 본인의 이제 편입 비중을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1,000만 원 가지고 300% 내는 게 쉬울까요? 1억 가지고 30% 내는 게 쉬울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 펀드 매니저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을 보면, 자, 어떤 기업이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요. 알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 주식이 좋아서 계속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가 나와요. 외국인, 기관, 개인 있다고 쳐요. 자, 셀, 바이. 매도. 외국인 셀, 기관 셀, 개인 바이. 이 기관 외국인들은 이 주식이 계속 더 올라갈지 몰라서 팔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을 나타나는지, 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상승되는 종목을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외국인 기관들은 전체 100이라는 편입비 중에 20%를 갖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종목이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럼 자연스레 상승을 하기 때문에 비중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23%, 27%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비중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5% 해서 20%로 다시 낮추고, 마이너스 7% 해서 또다시 20%로 낮추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 목표 수익이 왔다 하면 계속 더 줄이겠죠? 이걸 뭐 마이너스 더해서 뭐 결국엔 10%까지 줄이고 나중엔 0%까지 줄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비중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증가하면서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현금이 생기죠.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냐? 오늘같이 현대 기아차 이슈 때문에 본인들이 분석을 해서 이 종목 조만간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개발하겠어요. 이 현금을 이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기회로.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떠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종목도 엄청 많고요. 그냥 항상 주식 비중 100%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막 현대 기아차 가다가 이렇게 막 가다가 개발하고 나면 이게 기회인지 알아도 현금이 없어서 못 사고,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 대해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종목 수가 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10종목 이상 되는 종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나요? 업데이트를 하지 못해요.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해놓으면 내가 어떤 종목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실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추천한 종목은 총 6개 정도 보시고 5개의 종목 플러스 1개의 현금,
이렇게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가 전 세계인들이 좋은 기업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인지 다 알고 있고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인지는 다른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전 세계인들 다 알고 있어요. 좋은 기업인 건. 근데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빠지면 나한테 좋은 주식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나한테는 좋은 주식이죠. 이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게 평소에 공부를 해놔야 회사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지네? 그러면 안 사야죠. 그리고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구나? 그럼 사야죠. 이게 좋은 기업을 좋은 주식으로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를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왜 제가 지금 시점에 이런 영상을 올리느냐, 코로나의 행운이 앞으로 머지않아 끝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 주가는 펀더멘탈로 회귀될 건데 이 실적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타이밍을 제대로 분석해 놓고 타이밍을 잡지 않으면 손실이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포인트 꼭 짚어보시고 주식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